여기서부터는 데오네스와 푸르미는 새로운 차원으로 넘어간다. 테마는 시간의 강과 미래에서 온 편지. 스승과 제자는 서로의 내면을 비추는 인연의 연쇄로 메비우스띠처럼 환연의 관계 속에 있었다. 스승은 말하지만 이미 그에 대한 대꾸는 제자의 가슴에 있었고 그 제자의 가슴에 울리는 침묵의 메아리를 이미 스승은 알고 있었다. 물론 푸르미도 이미 데오네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다. 운명의 도서관을 나온 뒤에도 푸르미는 한동안 침묵했다. 질문의 힘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정답을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이제는 알게 되었다. 인생은 정답을 외우는 시험이 아니라 질문을 성숙시키는 여행이라는 것을. 데오네스는 그런 푸르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현자는 언제나 제자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남겨두는 법이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낯선 계곡에 도착했다. 계곡 깊은 곳에서는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 강은 이상했다. 보통 강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이 강은 과거와 미래가 동시에 흐르는 것처럼 보였다. 어떤 물줄기는 앞으로 흘러가고 있었고 어떤 물줄기는 거꾸로 흐르는 듯 보였다. 푸르미는 놀라 물었다. 이 강은 무엇입니까? 데오네스는 말했다. 시간의 강일세. 시간에도 강이 있습니까? 인간은 시간을 시계로 측정하지만 영혼은 시간을 의미로 측정한다네. 푸르미는 이해하기 어려웠다. 그러자 데오네스는 강가에 앉으며 설명했다. 어떤 사람은 10년을 살아도 하루밖에 살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10년의 깨달음을 얻는다네. 시간의 길이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의 밀도라는 말씀이군요. 그렇네. 데오네스는 강물을 한 움큼 떠올렸다. 신기하게도 물속에는 푸르미의 과거 모습들이 비치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푸르미, 학생 시절의 푸르미, 실패에 좌절하던 푸르미, 꿈을 꾸던 푸르미. 그 수많은 모습들이 강물 속에서 떠다니고 있었다. 스승님, 왜 그러나? 저 사람들은 모두 저입니까? 그렇네. 그러나 동시에 지금의 자네는 아니지. 푸르미는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과거의 자신은 분명 자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생각도 달라졌고 가치관도 달라졌고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다. 그때 데오네스가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를 현재까지 끌고 다닌다네. 상처도 후회도 실패도 이미 끝난 이야기를 계속 현재 속으로 데려오지. 그래서 괴로운 것입니까? 그렇네. 과거는 기억일 뿐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정체성으로 착각한다네. 푸르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는 문득 자신이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던 몇몇 기억들을 떠올렸다. 부끄러웠던 일, 후회했던 선택, 잃어버린 인연.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일인데도 아직 현재를 흔들고 있었다. 데오네스는 조용히 말했다. 기억은 도서관이어야지 감옥이 되어서는 안 되네. 그 말은 푸르미의 가슴 깊은 곳을 울렸다. 잠시 후 두 사람은 강을 따라 더 깊은 곳으로 걸어갔다. 그러자 강 한가운데 작은 섬이 나타났다. 섬 위에는 우체통 하나가 서 있었다. 놀랍게도 우체통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미래 우체국. 푸르미는 웃음을 터뜨렸다. 미래에도 우체국이 있습니까? 데오네스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있네. 다만 편지를 보내는 사람이 특별할 뿐이지. 누가 보내는 것입니까? 미래의 자네. 푸르미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때 우체통에서 봉투 하나가 천천히 나타났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현재의 푸르미에게.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다. 그 안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너는 생각보다 잘하고 있다. 푸르미의 눈이 흔들렸다. 데오네스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편지의 다음 문장이 이어졌다. 지금의 실패 때문에 너무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라. 지금의 외로움 때문에 길을 포기하지 말아라. 지금의 느린 걸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나는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여기까지 왔다. 푸르미는 한동안 편지를 내려놓지 못했다. 그것은 마치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을 위로하는 편지 같았다. 데오네스가 말했다. 인간은 늘 미래를 두려워하지.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미래는 생각보다 덜 무섭고 대부분의 현재는 생각보다 더 소중하다네. 푸르미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 순간 이상한 평안이 찾아왔다. 아무것도 해결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조급함이 조금 사라졌다. 미래의 자신이 괜찮다고 말해준 것 같았기 때문이다. 강가를 걷던 중 데오네스는 다시 입을 열었다. 푸르미군. 네. 자네는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가? 푸르미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다.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데오네스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부분 그렇지. 하지만 미래를 안다고 불안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네. 왜 그렇습니까? 두려움은 미래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의식 상태 때문이니까. 그 말은 번개처럼 푸르미의 마음을 스쳐 지나갔다. 정말 그랬다. 같은 미래를 앞두고도 어떤 사람은 희망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낀다. 미래가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해석이 문제였던 것이다. 데오네스는 강을 가리켰다. 보게. 강물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멈추지 않았다. 붙잡을 수도 없었다. 시간도 저 강과 같네. 잡으려 하면 괴롭고 흐름을 이해하면 평화로워지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데오네스는 미소를 지었다. 현재를 성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되 미래에 살지 말게. 과거를 배우되 과거에 살지 말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온전히 존재하게.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황금빛 노을이 시간의 강 위에 반짝였다. 푸르미는 마지막으로 미래의 편지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미래는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며 운명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이후 푸르미는 미래를 맞추려 하기보다 오늘을 정성껏 살아가려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마법이라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다.